스케치업을 실행하게 되면 요런 파일이, 요런 상자가 뜰 겁니다. 요거 웰컴 투 스케치업이라고 해서 요걸 안 띄울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얘가 다 뜨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살펴보면은요, 이 부분 Create New Model,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만들기죠. 여기에 보시면 아키텍처, 그 다음에 단위가 밀리미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트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얘가 즐겨찾기란 뜻입니다. 심플, 단순한 인치, 심플, 미터, 기본 단위가 미터인 거죠. 아키텍처 인치, 아키텍처 센티미터, 아키텍처 미터, 그 다음에 여기 모어 템플릿을 누르시면 여러 개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아키텍처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탕화면을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스케치업이 실행됩니다. 스케치업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 피겨, 즉 사람이 여기 이렇게 딱 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D를 만들 때 비교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피겨, 모델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여성분의 이름은 수멜레라고 합니다. 수멜레라고 하고요.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이 스케치업 2021 버전을 만들 당시 그 당시 마케팅 팀 담당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을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아마 양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고 넣어놓은 것 같아요. 두 아이의 엄마고 나이지리아 사람이고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아래쪽에 이 회색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요만큼 위쪽이 하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조절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기 아이콘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툴 메뉴라고 합니다. 여기가 툴 메뉴라고 하고 툴 메뉴를 여기다가 제가 또 끄집어내 놨습니다. 여긴 툴 메뉴예요. 이 툴 메뉴인데 이 툴 메뉴 중에 요렇게 4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 요 첫 번째가 오빗이에요. 오빗이라고 합니다. 궤도란 뜻으로 화면을 회전시킬 때 쓰는 거고, 요 손바닥은 화면 이동할 때 쓰는 거고, 돋보기는 화면을 축소 확대할 때 씁니다. 자, 보세요. 오빗을 누른 다음에 화면 누르고 드래그. 화면이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화면 회전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은 펜이라고 합니다. 화면 이동이에요. 드래그 하시면 화면 이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돋보기 있죠? 돋보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돋보기가 2개가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돋보기를 쓰시면 돼요. 얘를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자, 축소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좌우가 아니고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3개를 마우스의 휠 하나 가지고 해결합니다. 휠을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휠을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가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빗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눌렀다 떼는 게 아니고 누르고, 그 다음에 휠 드래그 하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 아이콘보다는 그냥 휠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다시 볼까요?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 휠을 드래그하면 오빗,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휠을 드래그하면 펜. 자, 한번 해보시죠. 조금 시간 드릴게요. 이번에는 얘요. 돋보기에 이렇게 화살표 키가 있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화면 맞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줌 익스텐트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단축키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알파벳 E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줌 익스텐트가 들어가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 그러면 줌 익스텐트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위에는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풀다운 메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오빗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여기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오빗, 펜, 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OHZ라고 되어 있죠. 오빗은 단축키가 O입니다. O를 누르면 이렇게 오빗이 돼요. H를 누르면 펜 기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줌은 Z네요. Z를 누르면 줌이 됩니다. 이거 단축키들입니다. 단축키들을 찾아서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여긴 디폴트 트레이라고 합니다. 여긴 트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에서 이렇게 쭉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게 돼요. 윈도우 메뉴에 디폴트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 트레이에 있는 이 순서대로 여기다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엔티티 인포가 제일 첫 번째, 매티리얼, 컴포넌트, 스타일, 태그, 씬, 그 다음 섀도우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면 나와요. 체크하면 이렇게 포그가 나옵니다. 다시 해제하면 사라져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했다가 해제했다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여기 툴 메뉴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여기 쭉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원래 기본은 Getting Started 하고 여기 라지 툴셋입니다. 지금 오른편에 이렇게 있는 게 라지 툴셋이고 오른편에 있는 게 그 다음 Getting Started가 맨 첫 줄에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Vlay를 여기다 이렇게 둘째 줄에다가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버텍스 툴을 여기다 세 번째 줄에다 깔아놨습니다. 이 버텍스 툴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안 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스터디하려고 지금 깔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메저멘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메저멘트라고 하는 게 원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어디 썼냐면 여기 썼습니다. 여기요.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메저멘트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메저멘트를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껴놓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빼놔야 되는 게 뭐냐면 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그가 뭐냐면 스케치업에선 태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스케치업 아래 버전에서는 레이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2021 들어와서 이 내용이 태그로 바뀌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태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레이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서부터 봅니다. 제일 첫 번째 얘가 선택 툴이고요. 두 번째가 지우개고요. 세 번째가 선 그리기입니다. 일단은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선 그리고, 호 그리고, 원 그리고. 근데 여기 눌러보면 렉탱글도 있고, 서클도 있고, 폴리건도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호 그리는 것들이 있고, 라인이 있고, 프리핸드가 있고. 솔직히 이 프리핸드는 뭐 그냥 단순해요. 프리핸드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 그 선에 맞춰서 면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고 그냥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린 둘 다 사용하는데 여기 지우개죠. 지우개 툴을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럼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선택 툴을 선택해 주세요. 얘가 선택 툴이라고 했습니다. 셀렉트 툴.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면이 하나가 선택이 돼요. 그죠? 선택되죠? 이때 키보드의 대키를 누르시면 지워져요. 자, 지워지는 거 맞죠? 근데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만 선택되는 게 아니고 모서리도 함께 선택되어집니다. 보세요. 클릭하면 면이죠. 근데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도 같이 선택됩니다. 대키로 누르시면 지워져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빈 공간에서 이렇게 빈 공간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면 사각형이 나오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가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실선, 왼쪽으로 가면 점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윈도우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클릭한 뒤에 오른쪽으로 가면 윈도우 선택, 윈도우 셀렉트.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그린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진 것만 선택합니다. 요거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빈 공간에서 드래그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요거는 크로스 셀렉트라고 합니다. 걸침 선택이라고 해요. 이 사각형에 교차한 것들 있죠. 교차한 것들은 다 선택합니다. 이건 오토캐드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캐드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빈 공간, 그러니까 캐드에서는 클릭이죠.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클릭하느냐 왼쪽으로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윈도우 셀렉트, 그 다음 크로스 셀렉트, 즉 포함 선택, 걸침 선택이 되는데 스케치업은 드래그입니다. 드래그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건 윈도우 셀렉트,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이건 크로스 셀렉트.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제가 요만큼 선택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선택하고 싶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추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추가 선택, 그 다음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선택하면 선택 해제, 빼기 선택이 됩니다. 빼기 선택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선택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더하기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선택을 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이런 건 빼기 선택이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더하기 선택이 돼요. 쉬프트 키만 누르고 선택하면 더하기 선택이 되는데 다시 한번 선택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쉬프트 키는 더하기 빼기 선택이에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 거는 그냥 더하기 선택이 되는데 이미 선택된 것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빼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쉬프트 키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건 컨트롤 키하고 컨트롤 쉬프트 키를 쓰시라고 권고를 하는데 좀 급할 때는 그냥 쉬프트 키만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트리플 클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번 연달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3번 연달아 클릭하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면과 그 면과 이어진 모서리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은 면과 이어진 모서리까지 선택이 되지만 3번을 연달아서 클릭하게 되면, 트리플 클릭하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한번 지워보시죠. 라인입니다. 선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평면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왼쪽 것은 면이 만들어졌죠. 근데 오른쪽 건 면이 안 만들어졌죠. 얘는 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돼 있나요? 선이 다른 방향으로 그려졌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그릴 때 이렇게 면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축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그려지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돌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화면을 항상 돌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보시면 제대로 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일 평면상에 그려진 객체는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면이 틀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면이 안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축 방향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을 그릴 때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 지금 어떤가요? 빨간색 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떤가요? 초록색 선으로 바뀌었죠. 초록색 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란하진 않아요. 그죠? 이 선과 이 선이 나란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그죠? 몰려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원근감을 뺀 겁니다. 원근감을 뺀 상태에서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근감을 놓으면 어떤가요? 원근감 때문에 이렇게 선이 몰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얘 선이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란색 축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면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라인을 그리실 때 빨간색 방향,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돼요. 초록색 방향, 그 다음 파란색 방향, 빨간색 방향,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금방 모습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오른쪽 화살표 키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선 방향으로만 선이 움직이게 돼요. 자, 왼쪽 화살표 키는 이렇게 초록색 그러니까 초록색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 다음 위쪽 화살표는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Z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래쪽 화살표 키는 없어요. 아래쪽 화살표 키는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오른쪽, 왼쪽, 위쪽 이렇게 세 개입니다. 아래쪽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키를 눌러서 움직임을 제한한 경우, 방향을 맞춘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를 뗍니다. 마우스를 점점 떼서 이렇게 위치를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위치가 맞아진 거? 네,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나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화살표 키 누르는 건 선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사각형을 그릴 때, 원을 그릴 때, 이동하거나 회전할 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모든 거는 다 이 화살표 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000mm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0mm인 정사각형이요. 자, 먼저 아무데나 화살표를, 그러니까 마우스, 아무데나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때 숫자로 1000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어디가 바뀌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요. 요거 메저멘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 값이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거 여기 클릭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수정이 안 돼요. 내가 입력되는 값만큼 들어가고 마우스로 움직여 버리면 바로 해제돼 버립니다. 자, 방향 맞추고 단식 100,000 그리고 엔터. 선 그려졌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왼쪽 화살표 누르고 방향 맞추고 단식 100,000 그리고 엔터. 그리고 마우스를 조금 움직여 주시고, 자, 다시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 1000 엔터. 그 다음 마우스 조금 움직여 주시고, 마지막은 이렇게 그냥 갖다 맞추시면 돼요. 스케치업은 이거 5스냅이라고 합니다. 끝점, 중간점, 중심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교차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 선의 끝점까지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그려지고, 폐쇄된 도형, 폐곡선이라고 하죠. 폐곡선인 경우 이렇게 면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전체 크기가요, 여긴 60이고 여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라인 첫 번째 점 찍고 빨간색 방향으로 60 그리고 엔터. 이거 작네요. 이번엔 초록색 방향으로 50. 다시 한번 60. 이번에 10mm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여기는 50. 여긴 30. 여기는 40. 여기는 20. 여긴 30. 10. 20. 이렇게 되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라인. 이렇게 해서 50. 자, 이 방향으로는 40. 다시 50. 1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20이네요. 20. 40. 마지막은 우클릭. 그러면 이렇게 닫힌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전부 다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폐곡선, 계곡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형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의미가 없고 도형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폐곡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는 이 폐곡선을, 우리가 폐곡선을 그리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면을 만들어줘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여기 보시면 푸시 앤 풀이라고 하는 것과 팔로우미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개 있죠. 스케치업에서 유일하게 3D로 만드는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면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적당한 위치에다 클릭하면 이렇게 3D로 바뀌게 돼요. 클릭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숫자로 클릭하셔도 돼요. 100mm
200mm, 200mm 이런 식으로 숫자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 위에다가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 그리고 나머지 삭제하고 푸시 앤 풀로 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모형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에서는요, 좌표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절대 좌표라는 게 있고 상대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좌표라고 하는 건 스케치업이 지닌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 X, Y, Z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상대 좌표는요, 소괄호를 쓰고 X, Y, Z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X, Y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Z를 생략한 겁니다. Z를 생략하는데 중요한 거 X, 쉼표, Y, 쉼표까지 써야 됩니다. 그래야 Z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절대좌표부터 보도록 하죠. 시작점은 0,0에서 시작할 겁니다. 자, 라인 제가 이렇게 0,0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클릭합니다. 자, 대괄호를 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괄호를 열면 닫히는 것까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X가 100, 쉼표 Y가 0, Z가 0. 위치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스케치업은 이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엔터. 엄청 작은 모양인데요. 얘도 지우고 라인 100, 0,0 그리고 엔터.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다시 쓰시면 안 돼요. 마우스 한번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움직이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그 다음 X가 10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 다시요. 대괄호 열고 X가 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 다시요. X가 0이고 Y가 0이고 Z가 0인 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지겠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절대좌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1교시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거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에 비해서 상대좌표는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현재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각형을 그리는데 보통은 0,0에서 시작 안 하죠.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시작점을 누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0,0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가로를 이렇게요. 작은 가로를 열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상대좌표란 뜻이 돼요. 현재점에서 X가 100만큼 떨어지고 Y는 0만큼 떨어져 있으며 Z도 0인 점으로 선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근데 Z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요. 0, 100, 여기 콤마까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콤마까지 쓰게 되면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마이너스 100, 0, 다시 한번 볼까요? 0, 마이너스 100, 이런. 다시요. 자, 현재점에서 마이너스 100, 0,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줘야죠.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00,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똑같이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죠. 사각형 그리기입니다. 렉탱글이라고요. 라인은 단축키가 L이고 렉탱글은 R입니다.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클릭. 그러면 금방 사각형 그려집니다. 단순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얘는 가로, 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메저먼트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가로가 100이고 콤마 세로가 100인 정사각형. 그러면 가로, 세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이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가로, 쉼표, 세로. 그러면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정사각형뿐만 아니고 200, 100 그러면 200에 100인 직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또 하나.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클릭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갑니다만은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가운데서 이렇게 커집니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커지게 돼요. 200, 100 그러면 똑같이 200에 100인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그리는데 화살표 방향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방향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눌러보시면 그리는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얘는 오른쪽 화살표, 얘는 왼쪽 화살표, 얘는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입니다.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왼쪽, 위쪽, 오른쪽, 왼쪽, 위쪽 눌러보시고 적당한 위치에 맞춰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로테이티드 렉탱글입니다. 먼저 가로 방향을 그려요. 가로 방향 150mm. 그 다음에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두 번째 값은 이 길이와 각도의 순서대로 길이와 각도가 들어갑니다. 길이 100mm, 쉼표 45도.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건 굳이 얘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로테이트 하면 돼요. 이런 거 붙잡아다가 나중에 로테이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45도. 그러면 똑같은 모습이 됐죠? 일단은 명령어가 있으니까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서클이네요. 원 클릭,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심 반지름이에요. 중심 반지름. 만약에 숫자를 쓴다면 중심점 클릭하시고 반지름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반지름이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중심점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150 나누기 2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75mm 짜리가 그려져요. 나누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여기 각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원으로 그리면 컴퓨터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올리면 어떤가요? 면이 스무스하게 처리됐죠. 그런데 이거 트리플 클릭하게 되면 여기 모서리들을 다 감춰버린 겁니다. 모서리들을 감추어 놓고 이렇게 모서리들을 이렇게 다 감추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각지게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원래는 근데
이 모서리들을 이렇게 처리해 버린 겁니다. 부드럽게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부드럽게 보이는 겁니다. 자, 요거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우개 툴이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우개를 누르면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감춰져요. 자, 근데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역시 똑같이 이렇게 감춰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스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면 부드럽게. 자, 이레이즈 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모서리를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가요? 자, 근데 모서리가 각진 거 보이시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다시 Alt 키로 한번 해볼까요? 자, Alt 키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감춰져 있는 모서리들이 살아나요. Alt 키를 누르는 순간 모서리들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다시 이번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워보도록 하죠. 면이 부드럽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 부분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레이즈 한 거고, 자, 이 부분 지금부터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레이즈 합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각지게 표현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각지게 됩니다. 모서리가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이 부분들을 다시 띄우고 컨트롤 키 누르고, 그러면 어떤가요? 면이 동그랗게 부드럽게 처리됐죠? 네. 이게 메모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각지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보시게 되면 서클 명령어를 실행하면 제일 첫 번째로 얘가 사이드를 물어봅니다. 몇 각형짜리 원을 그리실 건가요? 이렇게 여기서 물어봐요. 제가 12각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중심 반지름 어떤가요? 12각형짜리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푸시 앤 풀로 띄웁니다. 그러면 여기 면이 어떻게 되나요? 부드럽게 처리된 거 보이시죠? 이런 걸 스무스라고 합니다. 스무스라고 해요. 자, 이거 트리플 클릭하면 모서리가 나오고, 이레이즈 명령어 누르고 Alt 키를 누르면 숨겨진 모서리들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모서리들을 지우면, 이건 지우는 게 아니고 감추는 겁니다. 부드럽게 처리해서 감추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24각형, 그 다음 중심, 반지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게 원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이요. 역시 마찬가지죠. 눌러보면 이렇게 정다각형을 누르게 되면 제일 먼저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8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중심, 반지름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정다각형을 그릴 때 12개로 했습니다. 그 다음 중심, 반지름, 푸시 앤 풀로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올라오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레이즈 툴을 가지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스무스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폴리건. 자, 제가 육각형 눌렀고요. 여기 제일 먼저, 여기 사이드 먼저 지정해 주시고,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시면 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원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원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원이 바깥쪽으로 들어가죠. 자,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상태는 내접, 원 안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접, 컨트롤을 한번 눌렀다 떼면 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건 외접, 원 바깥에 접합니다. 그래서 외접하는 정다각형, 내접하는 정다각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접하는 정다각형과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러서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우리는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이나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 이렇게 원에 그리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 이렇게 그리는 방향을 서로 다르게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이것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호를 그리는 방법들입니다. 호요, 호. 첫 번째는 중심, 시작, 끝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호는 중심점을 지정하고 그 다음 시작점을 클릭하는데 중심점, 시작점 결국은 이건 반지름이죠. 이렇게 반지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각도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중심점 클릭하고 방향, 예를 들어서 100mm, 그럼 100mm에서 이렇게 호가 그려지네요. 자, 120도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이 100이면서 120도인 호가 그려집니다. 자, 호도 마찬가지예요. 호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 이 위에 사이드가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몇 각형짜리 호를 그릴까요? 여기서 제가 육각형이라고 해봤습니다. 자, 중심, 시작, 끝. 그러면 모서리가 6개가 생긴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투포인트입니다. 시작점, 끝점, 중간점. 시작점, 끝점, 중간점이에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 방향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시작, 끝, 자, 중간.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 끝, 중간.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점. 순서대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드 먼저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마지막은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중심, 시작점, 끝점. 그러면 이렇게 파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 방향 맞추고 60, 다시 방향 맞추고 45, 60, 마지막으로 클릭. 자, 그 다음 클릭한 다음에 상대 좌표 15, 10, 15, 10, 여기죠? 자, 이 방향으로 30mm. 자, 이쪽이죠. 상대 좌표로 갈 건데 마이너스 15, 플러스 25, 다시 상대 좌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그럼 여기만 지우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렉탱글, 사각형 그리는 거죠. 60, 45. 다시 한번 15, 10. 잘못 들어갔네. 다시 15, 10. 다시요. 자, 15, 10. 다시 여기서 30, 25. 그러면
라인을 그릴 때 여기서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여기서 미드 포인트로, 나머지는 이레이즈로 이렇게 지우시면 금방 그려지네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셨나요? 자, 그리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죠?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 테이프 메주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프 메주어, 자라는 거예요.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꼭지점을 클릭하고 꼭지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거리가 측정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요. 툴팁으로 거리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가이드가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클릭하면 가이드가 이렇게 뽑혀 나와요. 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렉탱글 60,45. 자, 테이프로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내는 거죠. 15. 다시 한번 가이드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10.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요. 여기서 30. 그 다음 여기서 25.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다시 30. 자, 라인으로 클릭. 자, 어떤가요?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시죠.